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오래된 낡은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종종 오작동을 일으키곤 해서 주민들은 그다지 사용을 선호하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엘리베이터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베이터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은 비 내리는 늦가을에 쌀쌀한 저녁이었다. 주민들은 처마 밑으로 몸을 숨기며 저마다 빠르게 귀가했다. 김진수라는 30대 직장인도 늦은 회식을 마치고 피곤한 발걸음으로 아파트로 돌아오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는 손가락 끝으로 버튼을 눌렀다. 조용히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엘리베이터 내부를 확인했다. 평소와 다르게 엘리베이터 한쪽은 깊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조용한 고요는 그 자체로 불길했다. 그는 무심코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전화기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3층 버튼을 누르자 천천히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7층쯤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섰다. 불규칙한 진동과 함께 조명이 깜빡이며 순간적으로 꺼졌다가 켜졌다. 진수는 짜증을 내며 이런 또 고장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수많은 고장 경험에 익숙해졌기에 비상벨을 누르고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 자연스럽게 불길한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누군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살려줘. 라는 음성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여전히 무겁고 적막했다. 그는 외부의 소음일 것이라 생각하며 상념을 털어내고자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명확해져갔다. 진수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정신을 다잡으며 수화기를 들고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편에서는 약간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저 7층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관리 직원은 어딘가 묘한 분위기로 대답했다. 그 엘리베이터, 당신도 들립니까? 진수는 속으로 놀랐지만 아는 척하지 않으려 했었다. 뭘 말입니까? 그냥 멈춰선 것 같아서요. 관리실 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소리요. 몇 년 전 이 건물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7층에서 투신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위협한 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진수는 손에 힘이 빠져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럼 그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조치를 취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기고 진수는 비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없이 굳어 있었다.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가까이서. 진수는 공포에 질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의식적으로 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이윽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속되던 속삭임도 동시에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진수는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다. 이후로 진수는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이 낡은 엘리베이터를 두고 울려 퍼지는 소문을 전하게 되었다. 그가 들었던 그 속삭임은 과연 과거의 잔재였던 것인가, 아니면 그의 상상에 불과했던 것인가.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엘리베이터의 7층을 지나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나서야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다만 진수는 가끔씩 비가 내리는 밤이 되면 그날의 속삭임을 다시 떠올리곤 했다. 겨우 돌아온 평온함 속에서도 언제나 그 소리는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민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삐걱거리는 마루와 낡은 벽지로 가득한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민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정겨운 공기와 함께 묘한 불안을 느꼈다. 활동적인 성격의 민수는 할머니 댁 주변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민수가 할머니에게 근처에서 볼만한 곳이 있냐고 묻자 할머니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오래된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은 항상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본 곳이었다. 호기심 많은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해가 지기 전 민수와 몇몇 친구들은 손전등과 간식을 챙겨 마을 끝자락의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고요함 속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서리를 쳤지만 그것이 더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폐가의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흩어진 낡은 가구와 먼지가 쌓인 책들이 보였다. 구석에는 어렴풋이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 가득한 액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친구들은 별 관심 없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민수는 유독 한 액자에 눈길이 갔다.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이 사진은 가족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중 한 명의 얼굴은 낯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졌다. 집안에 머물던 민수 일행은 서서히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정적을 깨고 갑자기 위층에서 긴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위층에서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겁에 질려 있었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친구들을 설득해 위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위층에 방은 몇 개 없었지만 마지막 방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민수가 문을 열자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차갑고 강한 바람이 방 안을 휩쓸고 나갔다. 그 순간 아까 봤던 사진이 또렷이 떠오르며 거기 묘한 미소를 짓던 사람이 민수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기분이 이상해진 민수는 친구들을 재촉하여 집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마을 어르신에게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 집은 몇십 년 전 그 사진 속 가족이 살던 집이라고 했다. 사진에 흐릿하게 보이던 사람은 그 집의 주인으로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가 실종된 가족들을 아직도 그 집 어디엔가 묻고두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곤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바람이 부는 밤이면 민수는 여전히 그 사진 속 미소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수는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는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민수는 밖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듣고 창문을 열어버리고 말았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나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방을 구했다.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와의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다. 아파트는 낡긴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외관이어서 크게 불만스럽진 않았다. 이사를 마친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찌푸린 하늘을 보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갑작스런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독립했다는 성취감이 그런 감정을 덮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잠들었다. 며칠간은 평온했다. 별다른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착각이겠지라며 애써 무시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실체 없는 인기척은 점점 빈번해졌다. 다른 날에는 분명히 내가 전등을 껐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전등이 켜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번은 야식을 먹고 접시를 설거지하려고 싱크대에 갔는데 물이 차가운 상태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보통 그것쯤은 별일이 아니겠지만 그 당시의 서늘한 기운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나는 내 자신이 점점 피폐해짐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든 나는 구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그 아파트에는 오랜 이야기가 있었다. 오래전 그곳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한 중년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해당 동에 사는 사람들은 간간히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았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럽기만 했다. 며칠 뒤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자취방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사가기로 결심한 날 밤 짐을 싸면서 유독 무거운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거실에서 탁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반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다. 그곳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는 그제서야 내가 있던 공간에서
뭔가가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그날 이후 새로 이사한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에서의 경험은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녔다. 때때로 아파트가 있는 쪽을 지나치게 될 때면 여전히 그곳에서 뭔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나의 대학 생활의 긴장을 풀어주기에는 지나치게 강렬했던 경험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며칠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있는 한 오래된 한옥을 빌렸다. 이 한옥은 오랜 역사와 전설이 깃든 곳으로 유명했으며 특별히 밤이 되면 오싹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며 꺼려했지만 친구들과 나는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재미있게 여겼다. 한옥에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작은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어두워진 주위는 마치 검은 바다처럼 깊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했다. 친구 중 한 명인 지민이가 제안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서운 이야기나 하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돌아가며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섬뜩했던 것은 희진이가 들려준 전설이었다. 이 한옥에 얽힌 이야기로 19세기에 실제로 이곳에 살던 여인의 혼령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다 못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후로 이 집에 대한 저주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외로운 밤 누군가가 집에 들어서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다가와 손끝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진다고 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는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웃어보려 했지만 웃음조차 이상하거나 어색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철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당 바깥에서 누군가가 마치 대문을 열고 닫듯이 문소리가 났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깜빡이던 불이 어느 순간 꺼지면서 방은 깜깜한 어둠 속에 휩싸였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같이 라이터를 켜고 손전등을 찾아 헤맸다. 그때 누군가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봐, 누가 왔어? 친구들은 한 사람씩 나를 포함해 모두 소리치며 방을 나갔다. 하지만 어느샌가 집안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고 복도를 지나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같은 복도를 맴도는 기분이었다. 결국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물밀듯이 밀려오는 공포와 싸웠다. 한참을 헤맨 끝에 나는 마침내 출구를 찾아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부터 한옥을 벗어나 차로 돌아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친구들도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 수수께끼 같던 속삭임과 수많은 복도가 떠오르곤 한다.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끌려 들어갔던 그날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